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유진입니다. 아니 오늘 저 왜 이렇게 부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었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상하게 눈이 더 올라갔어. 눈이 더 싸나워진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준비한 메이크업은 약간 데일리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까 라고는 말았지만 아시죠? 저는 화장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정해본다는 거. 예예예. 여러분 오늘은 약간 탄력에 대해서 우리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 싶습니다. 많이들 20대로 돌아가면 후회 없이 꼭 해야 할 것들 이런 주제들이 많더라고요. 20대 초중반으로 돌아가면 피부 관리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때는 뭣도 모르고 화장 엄청 두껍게 바르고 화장하고 안 씻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23살에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29이라는 게 너무 소름 돋아요. 그 유튜브 초창기 때는 탄력 관리 요런 단어 언급조차 안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20대 중후반 되면서 약간 눈가라든지 눈밑 주름, 입가 주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탄력 관리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이제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탄력 관리의 중요성을 또 알리러 찾아왔습니다. 무튼간에 20대 중반이 되면서 그 피부 탄력을 잡아주는 콜라겐이 매년 1%씩 감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미 4%나 감소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40대 간다 그러면 20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이 어마무시한 끔찍한 소식도 있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 탄력은 너무너무 빨리 감소된다. 진짜 이런 거 보면 탄력 관리도 빨리빨리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무튼간에 오늘 스킨케어는 파파레서피 노블라 리프팅 라인으로 피부 케어를 좀 해주겠습니다. 파파레서피 같은 경우는 가지 패드, 봄비팩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번 스킨케어 라인 제품들을 보는데 이 노화에 좋은 포도 원료로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또 그냥 포도로 만들었다고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이게 그냥 포도가 아니라 고급 귀부 와인에서 영감을 얻어서 진짜 와인처럼 포도를 쫙 발효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귀부 와인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또 와인파가 아니라 또 막걸리 파여가지고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와인 먹으면 다 똑같던데 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초콜릿 향, 딸기 향, 사과 향 다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무튼간에 일단 먼저 노블라 리프팅 에센스로 피부를 촉촉 쫀쫀하게 만들어 줄게요. 일단 제형은 점도가 거의 없는 물 제형의 에센스예요. 그리고 색깔도 귀부 와인과 같은 황갈색이고, 향도 뭔가 와인 향이 날 줄 알았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나는 무향입니다. 스킨케어 제품 선택하실 때 향 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추천드리고 싶은 향이네요. 무향. 저는 클렌징하고 맨 처음 퍼스트 에센스로 먼저 사용해 줄게요. 덜어내고 손바닥에 골고루 묻혀서 피부 전체적으로 보습을 주면서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발라줘서 속건조를 잡는 보습 에센스로도 발라줄게요. 보통 탄력 관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유분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 제품들도 기름지지 않아서 부담 없이 바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톤업팩 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통에다가 솜을 깔고 에센스를 냅다 깔아 왕창 부어가지고 이렇게 솜이 에센스에 듬뿍 잠기게 해놨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톤업팩으로도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꺼낸 김에 톤업팩으로 또 완벽하게 보습을 하고 앰플을 발라줘야겠어요. 자, 이렇게 미간주름 그리고 팔자주름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피부 열을 계속 내려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좀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주름까지 이렇게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우 시원합니다. 이 파파레서피 노블라 리프팅 라인 같은 경우는 탄력 관리에 입문하려고 하는 20대 중후반 분들 또는 이제 탄력 관리가 필수인 30대 이상 분들이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떼어내고 남은 양은 또 촉촉촉촉 흡수시켜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원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드렸는데 우리 또 스킨케어 덕후들은 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되거든요. 파파레서피가 최초 개발한 원료가 있더라고요. 그레이 몰드 포도 열매 바효 추출물이라는 원료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원료냐면 피부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을 직접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또 피부 콜라겐 엘라스틴이라고 하면 피부 탄력 3대 요소 중에서 2개나 차지하는 요소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히알루론산까지 이
에센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탄력 3대 요소 충전은 뭐 요거 하나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앰플로 피부 영양을 주면서 피부 수분을 꽉꽉 채워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따로 펌핑이 필요 없는 자동 드로퍼라서 되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앰플 같은 경우는 수분 앰플층이랑 보습 크림층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서 섞어서 사용해 줄게요. 저는 한 번 정도 짜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앰플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 몰드 포도 발효 열매 추출물이 들어있는 탄력 앰플이더라고요. 요즘 다들 괄사 마사지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 아니면 붓기 때문에 더 저렇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괄사로 붓기도 좀 빼주고 얼굴 라인도 좀 정리해주고 좀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곧 승모근이랑 귀랑 이제 붙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더 이상 붙지 않게 또 열심히 풀어줘야겠어요. 나는 진짜 목이 길고 이렇게 딱 어깨 라인이 쫙 빠진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저는 진짜 목이 짧고 두꺼워가지고 이 셔츠 같은 거를 잘 못 입거든요. 카라 있는 거. 더 이렇게 짤뚱해 보여가지고. 부러워요, 부러워. 자, 무튼 간에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어떤 메이크업을 할까 또 고민하다가 막 위에 이것저것 막 입어봤는데 그냥 맨투맨에 잘 어울리는 그냥 뭔가 내추럴하면서도 약간 힙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베이스는 요거를 들고 왔어요. 메이크업 포에버 리부트 파운데이션 R230, R218 요 두 컬러를 섞어서 사용해 줄게요. 백화점 브랜드에서 촉촉한 파데 중에서는 약간 메이크업 포에버가 좀 저랑 잘 맞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트러블이 많이 나 있고 해서 베이스를 좀 촉촉하게 깔아줄 건데요. 텍스처를 살짝 보시면 이렇게 촉촉스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촉촉한 파데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주기. 이렇게 섞어주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퍼프에 이렇게 파데를 살짝씩 묻히면서 얼굴 중심부터 톡톡톡톡 발라줄게요. 아무래도 촉촉한 베이스의 특징 자체가 커버력이 그렇게 확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일단 피부톤을 조금 정리해주는 느낌으로만 오늘 커버를 해줄게요. 그리고 또 댓글을 보니까 이 퍼프 어떤 걸 써야 더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될까요? 라는 댓글을 또 봤어요. 또 베이스가 또 잘 발리는 퍼프가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퍼프를 딱 만져보시면 되게 막 딱딱한 그런 퍼프들이 있어요. 그런 퍼프들은 피해주셔야 돼요. 일단 저처럼 이렇게 모공 그리고 피부결 자체가 울퉁불퉁 얼룩덜룩하신 분들은 이렇게 퍼프가 딱딱하다 그러면 베이스를 이렇게 바를 때 덕지덕지 커버되는 확률이 엄청 크거든요. 퍼프가 폭신폭신하고 피부에 갖다 댔을 때 조금 쫀쫀한 느낌이 들어야지 이렇게 모공 속까지 구석구석 세심하게 커버가 되면서 또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시간 여유가 많으면 똥퍼프라든지 기존 퍼프에 이렇게 물을 가득 적셔가지고 쫙 짜낸 다음에 이렇게 촉촉하게 커버를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또 퍼프에 물을 적셔가지고 또 뭐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맨날 그렇게 하기가 버겁다는 느낌? 그래서 아예 이렇게 몰랑몰랑한 퍼프를 찾아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짝만 덜어내서 코 옆부분에도 터치 그리고 베이스 제품 중에서 너무너무 매트하고 너무너무 꾸덕한 제품들은 커버력은 정말 좋을지언정 조금 스킬이 부족하면 좀 덕지덕지 얼룩덜룩 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베이스를 좀 손쉽게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발림성이 부드럽다거나 살짝 촉촉한 제형의 베이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저는 한 번 더 정말 얇게 깔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파우더링을 해줄 건데요. 파우더링도 이제 색조가 올라갈 부분에만 뽀송하게 코팅해주는 느낌으로 마무리해줄게요. 오늘은 투페이스드 루스 파우더를 들고 왔어요. 눈썹, 눈, 그리고 콧대, 그리고 팔자 살짝, 그 입주변, 끝! 제가 여드름이 다 가라앉기 전까지는 피부 베이스를 아주 매트 아주 뽀송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눈썹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눈썹은 또 헤라 브로우 디자이너 팩트 요거를 들고 왔어요. 자, 일단은 약간 요 두 컬러 섞어서 저의 눈썹 사이사이 털 사이 속들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예전에는 펜슬로 눈썹을 많이 그려줬다면 요즘은 이렇게 섀도우로 눈썹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눈썹 털이 또 거센 편이라서 이 섀도우로 눈썹 뒤를 이렇게 또 연장해주면 굉장히 또 얼룩덜룩 막 경계선이 엄청 지는 느낌이거든요. 일단 섀도우로 된 브로우 자체가 정말 부드럽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희미하게 좀 지저분한 느낌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썹 뒤는 항상 펜슬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펜슬은 베네피트 구프 프루프 브로우 펜슬. 자, 이거를 제가 또 백화점 브랜드 브로우도 이것저것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결국엔 베네피트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얘는 발색이 너무 예쁘게 잘 돼요. 자, 이렇게. 보통 브로우는 진짜 얼룩덜룩하게 발리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브로우계의 대왕님. 또 브로우 같은 경우는 슈에무라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계속 깎아서 써야 되니까 아우 안 되더라고. 나는 간편한 게 좋아. 예. 이렇게 눈썹을 또 그려놨고, 자, 브로우 카라는 역시나 클리오 킬 브로우 컬러 브로우 레이커 3호와 5호 이거 적당히 좀 균형 있게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브로우 카라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눈썹 털이 굉장히 억세요. 웬만한 브로우 카라로는 염색이 잘 안 되거든요. 막 얼룩덜룩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또 이것저것 많이 써봤잖아요. 그 중에서도 키스미가 진짜 한 번에 촥 염색이 잘 되고, 그리고 이제 클리오 이 친구들도 이제 염색 잘 되고, 그래서 브로우 카라 같은 경우는 클리오와 키스미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늘은 클리오 거를 사용하겠습니다. 눈썹 앞쪽에 좀 살짝 세워주면서. 그리고 또 요즘 보면 투명 마스카라로 이렇게 눈썹 털 하나하나도 예쁘게 세우잖아요. 나는 그럴 눈썹 털들이 없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밝은 컬러를 좀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어두운 컬러를 살짝만 중간중간에 조금 톤을 낮춰줄게요. 자, 이렇게 눈썹을 또 그려줬고요. 그리고 오늘 립을 이렇게 약간 격쿨 다크님들을 위한 살짝 딥한 이 플럼 컬러들의 립을 들고 왔는데, 아무래도 격쿨분들은 이렇게 흑발이라든지 이렇게 검정색 털들이 더 조화롭기 때문에 오늘 눈썹도 조금 다크한 컬러의 눈썹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저처럼 또 이목구비가 부리부리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조금 어두운 눈썹 컬러가 어울리시기 때문에 참고해서 눈썹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약간 맨투맨을 입었는데 목이 더 짧아 보여. 조만간 어깨랑 귀랑 닿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컨투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컬러를 사용해서요, 콧대를 또 일자로 쫙 만들어주고, 그대로 내려와서 콧망울을 이렇게 쫄망쫄망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콧볼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또 이제 종종 댓글을 보면 그대로 했는데 조효진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안 변하지? 라는 댓글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 얼굴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색조를 더하면 더할수록 더 이목구비가 또렷해지는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목구비가 부리부리하다 보니까 눈썹도 막 쓰이 나면 안 되고 최대한 화장으로 이목구비를 좀 순한 맛으로 만들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비슷한 이목구비를 가지신 분들, 뭐 피부톤이라든지 약간 특징을 가지신 분들은 제 화장법을 참고하면 항상 이제 와, 저 진짜 인생 화장법을 찾았어요 라는 말을 듣는 반면에, 특징이 완전 반대로이신 분들, 예를 들어 색조를 얹으면 얹을수록 더 답답해지고 자신의 매력이 더 사라지는 분들은 제 화장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저 유튜버는 이런 팔레트로 이렇게 색조합을 하고 파데나 쿠션은 저런 식으로 바르구나, 이렇게 팁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저는 코 쉐딩을 좀 빡세게 하는 편입니다. 얼굴 중심이 또 또렷해지면 또 전체적으로 이목구비가 좀 날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저는 코 쉐딩을 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컬러로, 그리고 저는 또 얼굴이 이렇게 좀 넙떡한 편이에요. 넙떡한 편이라서 저는 쉐딩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옆면을 전체적으로 음영을 넣어줍니다. 근데 저와 반대로 길쭉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쉐딩을 해버리면 이렇게 더 길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쉐딩법을 해주셔야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자신의 얼굴 특징과 비슷한 유튜버분들을 찾아서 저 사람은 어떻게 단점을 저렇게 커버를 하고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키는지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를 떠나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 나는 우리 구독자님들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을 건데 자기한테 맞는 화장법을 그냥 한번 보고 와라. 살짝 보고 와라. 이런 느낌. 떠나지 마. 나는 못 보내. 자, 저는 옆쪽을 이렇게 쫙 계속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 두 번째 컬러를 사용해서요. 턱선을 조금 더 강조해 줄게요. 한 1kg 더 빠져 보이도록. 자, 요렇게. 자, 그리고 이제 눈 화장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요거로 들고 왔어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 오키드 모브 요거로 들고 왔는데 저는 눈 색조 같은 경우는 퍼스널 컬러를 그렇게 많이 안 타는 것 같아요. 웜톤 팔레트 중에서도 너무 오렌지 아니면 뭐 시뻘건 그런 컬러만 아니면 저는 오히려 웜톤 팔레트를 더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색조도 정말 이것저것 많이 도전해보면서 계속 자신한테 맞는 색조를 계속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퍼스널 컬러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이목구비 특징에 따라서 화장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 전체적으로 좀 톤을 정리해 줄게요. 자, 눈두덩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좀 경계선을 또 풀어주고 눈 밑에도 남은 양으로 살짝 슥슥. 어머, 나 애교살을 안 그렸네? 일단 베이스를 좀 깔아주고요. 다시 쉐딩을 들고 와서 두 번째 컬러를 사용해줍니다. 제가 또 이 애교살이 좀 있어야지 이 눈 밑 꺼짐이 덜해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다시 열심히 그려나갑니다. 자, 이렇게 또 애교살을 또 만들어놨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컬러를 사용해서요. 또 쌍꺼풀 라인까지 음영을 줍니다. 섀도우를 펴바를 때도요. 너무 덕지덕지 바르는 것보다는 최대한 발색을 연하게 펴바르면서 좀 깔끔하게 발색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눈 화장 초보님들은 발색이 쨍하게 강하게 되는 섀도우 팔레트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컬러 두 개 좀 살짝 섞어가지고 눈두덩 뒤쪽을 조금 길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뒤쪽 쌍꺼풀 라인이 진해지도록 음영을 한 번 더 해주고 그리고 남은 양으로 쌍꺼풀 라인 위를 왔다 갔다 해주면서 쌍꺼풀 라인이 또렷해지도록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눈 뒤쪽을 섀도우로 음영을 잘 잡아주면 이 눈 뒤가 길어지고 눈매가 전체적으로 좀 또렷해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웜톤 분들은 눈 화장을 화려하게 해도 좀 그윽해 보이는 반면 쿨톤 분들은 눈 화장에 확 포인트를 주는 것보다는 이 블러셔나 립에 포인트 주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눈두덩 음영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미팅 수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머스테이브 스팟 이레이저 컨실러 펜슬 1호 퓨어 베이지 컬러로 눈 뒤쪽에 한번 컨실러 펜슬로 좀 더 트여주고 삼각존을 좀 칠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왼쪽 눈이 밑에가 막혀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은 투머치하게. 요 밑에 눈 화장은 50대 50입니다. 정말 망하거나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거나 그래서 저는 딱히 추천은 드리고 싶지 않은데 해볼게요. 도전. 나는 여기 컨실러를 칠하면 더 꼬막 눈이 돼버리거든요. 안 해야겠다. 여기 완전 달라붙었어요. 일단 펜슬 라이너로 한번 그려보고 이상하면 여기 다시 지우도록 할게요. 아까 그려놓은 컨실러 밑에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볼게요. 자, 내가 꿈꾸는 밑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느낌인데 여기 한번 해볼게요. 진짜 밑트임 화장의 고수분들은 정말 기깔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좀 그려놓으니까 조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이 컬러랑 이 컬러 좀 섞어가지고 여기 밑에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 볼게요. 살짝은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 좀 컨실러 느낌을 조금 빼줄게요. 약간 컨실러 위에 조금 음영을 더해서 뽀얀 느낌을 좀 없애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컬러 살짝 섞어서요. 애교살 이 지저분한 곳을 환하게 해주면서 조금 눈 화장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보이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애교살에 바르는 브러쉬 이걸로 바꿨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해요. 조금해가지고 눈 밑 같은 경우는 정말 섬세하게 깔끔하게 발라야 되는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스카라를 해주고요. 오늘도 정샘물 선생님의 아티스트 엣지 아이 펜슬 소울 브라운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이것도 속눈썹 사이사이 라이너를 채워줄게요. 자, 이렇게 라이너를 좀 채워놨고, 그리고 쿨톤 분들 같은 경우는 색조라든지 이제 음영 섀도우가 연하게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쿨톤 분들은 아이라이너를 블랙이라든지 딥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눈매를 또렷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저는 오늘 라이너는 이렇게 찡고동 색깔의 섀도우로요. 눈 뒤쪽을 좀 잡아줄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섀도우로 라인을 빼놨는데요. 저처럼 개기름 잘잘 지성인 분들은 이렇게 섀도우로 눈꼬리를 빼버리면 나중에 기름이 올라오면서 쉽게 번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붓펜 라이너로 좀 코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붓펜 라이너를 써버리면 섀도우만의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할게요. 그냥 모두가 아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자, 그럼 저는 마스카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라도 뿌리부터 열심히 컬링해주고. 자, 이제 데일리 눈화장은 이제 여기서 끝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유튜브용으로 또 속눈썹을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닥가닥 속눈썹을 들고 왔어요. 자,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놨고요. 이제 블러셔를 한번 해볼게요. 블러셔는 요거 디올 루즈 블러쉬 962 컬러 들고 왔어요. 요거는 플럼 컬러 중에서도 살짝 딥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살짝 오늘은 역광대를 약간 감싸는 느낌으로 펴발라 보겠습니다. 블러셔는 너무 쨍하게 말고 살짝 은은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먼저 깔아놓고 립을 발라보고 조금 부족하면 블러셔 한번 더 바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립은 이 에뛰드 픽싱 틴트 로즈 블렌딩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고 싶다 하면 요거 맥의 895번 요거를 한번 덧대줄 건데요. 일단 이 로즈 블렌딩 컬러를 보면 색깔이 정말 쿨톤 분들이 정말 뒤집어질 컬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플럼기가 확 들어가 있어요. 이때까지 시중에 나온 약간 플럼 립이라고 하면 조금 웜한 컬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아예 쿨톤 분들이 뒤집어지실 컬러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깔아 들고 왔어요. 요거를 발랐는데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요 맥, 요건 아주 딥한 컬러거든요. 요거를 살짝 포인트를 줄까 싶습니다. 일단 립을 바를 때는요, 입술 안쪽부터 발라줄게요. 입술 바깥에부터 발라버리면 이 입술이 테두리가 지는 것처럼 안에는 허옇고 약간 그 옛날 화장법 아시죠? 그런 식으로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립을 바를 때는 항상 안쪽부터 바르면서 음빠 해주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풀립으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다 발랐는데 맥 안 발라도 될 것 같아요. 플럼기가 확 도네요. 이런 색깔 진짜 뒤집어지지 않나요? 진짜 이거 나오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저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좀 발라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입술에 발랐는데 왜 제가 격쿨 다크, 격쿨 딥분들은 왜 눈화장을 투머치 않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의 립들은 다 이렇게 조금 컬러가 이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손바닥 발색이랑 립 발색이랑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네요. 오히려 아까 제가 발라놨던 이 맥의 이 컬러랑 립에 바른 컬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가까이 보시면 아주 퍼플기가 낭낭하게 돌아서 너무 예뻐. 이번에는 웜하지 않은 이렇게 플럼 컬러가 나와서 마음에 들어요. 저 살짝 예언해도 될까요, 여러분? 올해 에뛰드 픽싱 틴트 로즈 블렌딩 이 컬러 1위 찍는다. 예언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오늘은 약간 이런 느낌의 플럼한 살짝 겨울 딥 분들을 위한 색조 메이크업입니다. 오늘 또 무슨 머리를 해야 할까? 또
고민. 자, 여러분, 저는 그냥 오늘 머리를 이렇게 쫙 펴가지고 저의 여백을 싹 가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맨투맨에 편안하게 꾸안꾸지만 살짝 뭔가 힙함을 한 스푼 넣은 그런 메이크업 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